번째 이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아마 오늘 제일 그 뉴스가 됐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제3지대 통합신당 합당하기로 합의를 했죠.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랑개님 안녕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사실은 뭐 3지대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너무 많아. 당도 너무 많아갖고 헷갈려. 별것도 아닌, 정말 별것도 아닌 것들끼리 뭐 당을 만드느니 우리끼리 뭐 합친다느니 하면서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헷갈려. 근데 사실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얘네들끼리 막 또 난리가 났잖아요. 원래 원칙과 상식이 있던 그 네 명이 무슨 이낙연과 합친다고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 이 김종민만 가고 이원우 가고 쟤 누구야? 조홍철은 빠지고, 또 그 전에는 그 누구였죠? 한 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쟤 누구였더라? 성남 지금 중원 나오는 사람 누구죠? 예.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4명에서 한 명이 빠지고, 또 3명에서 2명 빠지고, 김종민만 이낙연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이순석하고 양자 같이 하고, 뭐 그러면서 서로 뭐 함께 하는 건지 함께 안 하는 건지 막 복잡했는데, 오늘 그 삼지대가 다 모여가지고 지금 서울 용산역으로 함께 나가서 그 귀성길 인사를 함께 했죠.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조홍수는 또 CBS 나와가지고 막 자랑을 했지요. 우리 다 나가서 인사할 거다. 하던지 말던지. 윤영차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다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사하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뭐 함께 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오후 한 2시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기사가 나왔냐? 그 삼지대가 함께 귀성 인사를 했다. 그런데 설 지나면 같은 색 옷을 입을까? 합당할까? 그 얘기죠. 설 지나면. 그러면서 기사 내용을 보면 이날 설 인사에 함께 나섰지만 3지대 통합까지 길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왜? 당명이라든가,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방식, 그리고 통합 공간이 세부 지침,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사실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제일 큰 문제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방식이죠.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비례명부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몇 석 쓸 거야? 그 문제거든. 이거를 합의하려면 당이 통합이 안 돼. 할 수가 없어. 근데 오늘 기사를 보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명과 또 지도체제 문제였다는 거야. 거짓말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제일 별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만이라도 합의하고, 나중에, 이거는 차차 해결하자. 비례명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지금 오늘 귀성길 인사 나간 당이 어디 있어요? 개혁신당. 여기가 이준석이 있는 당이죠. 이준석, 양양자가 지금 있는 당이고, 지금 당원이 한 18만 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18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정의당이 5만 명이 안 돼요. 새로운 미래가 지금 이낙연하고 김종민이 있는 거죠. 지들 말로는 당원이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믿을 수 있을까? 세 번째, 새로운 선택. 여기가 제일 존재감이 없죠. 금태섭, 조성주, 류호정이 있는데, 여기가 당은 있나? 당원은 있나? 사실 제일 존재감이 없는 곳이야. 여기가 현역 국회의원도 없고, 당원도 없고, 지지율도 안 나오고, 아무 의미가 없는 원칙과 상식. 여기에 이원우, 조홍천 있죠. 여기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도 의미가 있다면 지금 현역 의원 2명 있다는 거. 현역 의원 2명. 그런데 얘들은 선거에 있어갖고 현역 의원이라는 메리트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죠. 지지율도 안 나오고, 뭐 추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다만 현역이 2명이 있다.
그래서 네 당이 합쳐져야 되는데 본래 같았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우선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이 먼저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개혁신당과 1대1로 합당을 하든지 서로 대화를 해야 되거든. 그래야 대화가 되지. 그런데 각자 다 욕심이 있으니까 야 우리가 왜 하나로 뭉쳐. 다 쪼개지면은 쪼개진 것만큼 지분 줄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쪼개지면은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 개혁신당이 지분이 똑같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갈까요? 그럼 말도 안 되지. 그러면은 결국 개혁신당이 4분의 1, 나머지가 3분의 3인데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개혁신당하고 같이 하려면 이 세 개 당이 뭉쳐가지고 덩치를 만든 다음에 대화를 해야 되는데 다 욕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웬일입니까? 한 2시까지만 하더라도 당 통합 어려워 아직은 막 그랬었는데 갑자기 3시 50분에 그 3지대 멤버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신당 합당하기로 했다 하면서 그 합의안을 발표했어요. 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 합의안이 너무 초라해. 이게 뭐야? 4개 정당이 4개 정당이 하나로 만들어지는데 합의문이 무슨 A4지 한 장에 무슨 공문 이게 무슨 합의문으로서 이게 뭡니까? 이게 합의문이야 이게. 첫 번째,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한다. 지도부 명칭은 최고위원으로 하는데 공동대표는 이낙연,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 4개 정당 있지요? 거기서 한 명씩 추천.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으로 한다. 하면서 합의를 봤어요. 모르겠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당명은 개혁신당. 근데 사실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한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최근에 그 당 합친 것 중에서 이준석과 양양자가 합쳤죠. 근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양양자의 정당 이름이 뭐였지? 기억도 안 나네. 무슨 한국이었나? 양양자 당하고 이준석하고 합당했는데 이게 합당입니까? 그냥 양양자가 이준석 밑으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작년에 기억나시죠? 이 조정훈. 국민의힘과 조정훈의 시대전환이 합당했죠. 합당했지만 이걸 누가 합당으로 봐? 그냥 조정훈이가 기어 들어간 거죠. 흡수합당이라는 말 필요 없어. 흡수합당. 조정훈이 지금 국민의힘이죠. 근데 말이 조금 빗나가는데 이 새끼 나쁜 놈인 게 들어갔으면은 법사위 그만둬야 되잖아요 지금. 당시 정의당에서 조정훈 법사위 의원직 반납하라 그랬어. 그리고 얼마 전에 홍익표 의원도 법사위원 사임하라고 그랬죠. 왜냐면 법사위원 중 한 명은요, 법사위는 워낙 중요한 상임이니까 항상 누가 했냐면 비교섭단체 의원 중에 한 명이 한 거거든요. 조정훈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조정훈이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 있었던 거였거든. 근데 이 새끼가 원래 12월 달에 그 국민의힘에 기어 들어갔으면요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지 않아. 개새끼. 아유 씨. 이 새끼는 진짜 비루한 새끼예요. 이 새끼는요. 무슨 입만 열면 지가 굉장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렇게 정말 더러운 새끼예요. 지금까지도 법사위 그냥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 자리가 원래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 사람이 한 명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 놓고 국민의힘에 기어 들어왔으면 그만뒀는데 안 그만두고 있잖아. 병신. 근데 참 아쉬운 거는 민주당도 아쉬운 거예요. 아니 왜 이거를 강하게 주장해갖고 이 새끼가 합당했을 때가 11월 달인데 이때 이미 끌어내렸어야지. 근데 그걸 못하고 있다가 지금 와갖고 홍익표가 조정훈 사임하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늦은 감이 있죠. 하여간 이 조정훈이가 국민의힘과 합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흡수합당.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면 이름이 그냥 국민의힘이잖아요. 보통 당명이요. 어떻게 됩니까? 바뀌죠. 응? 정말 비등비등한 당 두 개가 합쳐지면 당명이 바뀌지 당명을 그냥 니네 거 쓰자.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당명을 그냥 개혁신당으로 하기로 한 거는 사실은 나머지 정당 3개가 이준석 밑으로 기어 들어간 거죠. 전 그렇게 봐요. 기어 들어간 거다. 물론 합의서를 보면은 이준석이 굉장히 많이 포기한 것처럼 보여. 우선 최고위원을 어떻게 하게 했어요? 개혁신당에서 1명, 나머지 정당에서 1명씩 추천한다는 거 아니야. 4명. 그럼 최고위원이 이준석 신당이 아닌 이낙연계 쪽들이 더 많아 보이잖아. 구민주당이 더 많아 보이잖아. 포기한 것 같잖아. 그리고 선대위원장까지 이낙연이 맡았어. 근데 과연 이렇게 해갖고 실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례명부죠. 비례명부. 아직은 몰라? 응? 비례명부인데 비례명부 때 이거는 아마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준석이가 만약에 진짜 통 크게 비례명부 우리 양보할게. 그래서 정말 너희들 다 한 자리씩 우리가 양보할게.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새로운 미래만 하더라도 김종민은 그 지역구 나간다고 했으니까 아니라고 쳐. 근데 새로운 미래만 하더라도 비례 공천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선택은요. 여기는 아무 영향력 없지만 금태섭, 류호정 같은 애들이 여기 왜 들어왔겠어요? 자기 비례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원칙과 상식, 이원욱, 조홍천 얘네들이 뭐 지역구 나갈지 못 나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당들에서 이 공천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의석수 몇 개나 달라고 할까요? 1개? 겨우 1개로 만족하겠어요, 얘네들? 근데 2개씩 하면요, 6개야. 그럼 개혁신당은 여기 양양자 들어가 있지. 그러면은 이 당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의석수를요, 비례 의석수를 몇 개나 얻을까요? 몇 개? 몇 개 얻을까요? 지금 쟤네들이? 몇 개 얻을까요? 몇 개나 얻을까? 지난 총선 때 정의당이 10% 나왔거든요. 10% 나와가지고 비례 5개 나왔어. 5개. 나왔어. 5개. 10%에 5개. 얘네들 지들 생각에는 비례 이 지지율이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10% 내외예요. 10% 내외. 10% 내외. 지지율이 막 20% 30%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없지. 나라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0% 내외다. 10% 내외. 그럼 의석수 몇 개 얻냐면 내가 봤을 때는 6개, 7개 정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게. 제 기준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막 의석수를 막 말도 안 되게 무슨 교섭단체 된다. 뭐 50석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제가 봤을 때는 비례 의석수로 얻을 수 있는 거는 한 6, 7석. 정도 돼. 그리고 아주 많이 잡아갖고 10석이라고 쳐. 그럼 여기서 이준석이 얘네들한테 몇 개를 양보할까요? 차라리 이준석 혼자 해도 의석수 몇 개 가져올 수 있는데 양보할 필요 있어? 그러니까 비례 명부 싸움 때문에 난리가 날 거예요, 여기. 전 그래서 아직까지도 과연 얘네들이 합의는 했는데 합당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보면은 아마 지금 이 당들이 지금이야 뭐 지지율이 지금도 얼마 안 나오거든요. 지금도 얼마 안 나와. 얼마 안 나오는데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고요.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지금 우선 이 안에서 내가 볼 때는 이준석 신당이 지금은 같이 한다고 하는데 아마 좀 더 시간 지나면서 지지율 좀 보고 상황 봐서 이거는 쪼개질 수 있다.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모쪼록 같이 챙겨 먹어. 이준석 혼자 먹지. 지금 비례명부 싸움이 아마 시끄럽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쉽게 뭐 합의를 하고
당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비례명부 문제에 가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처음부터 그냥 당을 이렇게 아니고 그냥 1대1로 개혁신당 대 새로운 미래로 다 모여갖고 1대1로 했으면 그나마 비례 정하기가 좋은데 지네들 많이 차지하려고 세 개를 쪼가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각자 집을 챙겨줘 그건데 미쳤어요 개혁신당이? 그렇게 하기를?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기사가 많이 나왔지만 이 삼지대 빅텐트에 대해서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열심히 해라. 근데 이 개혁신당이 합쳐져 갖고 선거에 나온다. 그 민주당한테 불리할까? 저는 민주당한테 크게 불리할 거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크게 불리할 거 없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은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 개혁신당으로 많이 몰릴 거란 말이에요. 개혁신당이 이낙연과 함께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비례보다도 지금 지역구 나올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천 못 받아가지고 올 사람들이 있거든. 그거 모으려고 하는데 관건은 국민의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올지 민주당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올지 그게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개혁신당 이름으로 선거 나갔을 때 그 표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근데 과연 민주당 표를 가져올지 국민의힘을 가져올지는 봐야지 아는데 국민의힘에서 공천 못 받아갖고 개혁신당 들어간 사람이 지역구 선거 나오면은 국민의힘 쪽 사람들 표를 가져가는 거고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아갖고 개혁신당 들어온 사람들이 지역구 나오면은 당연히 민주당 표 가져가겠죠. 김종민을 우리가 너무 싫어하지만 김종민이 논산에서 지역구 나온다. 그러면 아마 민주당한테 불리하죠.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중에 일부, 극히 일부겠지만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에 불리한 거지. 근데 과연 개혁신당에서 지역구 나올 사람들이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나올지 민주당에서 많이 나올지 이건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공천 과정이 투명하고 잘해야 돼요.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 지금 부적격으로 판단된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개혁신당 가서 지역구 나오게 하는 일이 최소화되게 해야 돼. 최소화되게.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이슈를 세 번째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 개혁신당 이야기 이게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슈 하기 전에 두 번째 광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장달수님의 햇 고창김. 설 연휴는 햇 고창김이죠. 오늘 이 고창김으로 저희 집에서는 김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저희 누나가 정말 잘하는 게 뭐냐면 김치김밥. 그래서 오늘은 우리 누나가 김치김밥을 해줬는데 햇 고창김으로 김치김밥과 김국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먹으면서 감탄을 이런 게 김이다. 이게 진짜 김이다. 그렇게 감탄을 하면서 김을 먹었는데 이 햇 고창김은 저희가 지금 3년째 판매하고 있는 사물이 대표 그 상품이죠. 지주식 무용가공 인공 감미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리고 100% 유기농입니다. 지금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에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선물하실 분들은 선물 포장지를 이렇게 주문하실 수 있어요. 2,000원 추가하시면.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굳이 안 해도 돼. 그냥 이 김만 사셔가지고 요 김을 그냥 이 한지로 포장돼서 오거든요. 한지로 오나? 포장돼서 온 걸 그냥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 김은 정말 최고입니다. 김을 3개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2만원짜리 무화과 고추장이 함께 나갑니다. 여러분들 설 선물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뭐 설 지나서 할 수도 있으니까 고참김으로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